기록기간이 없어서 그런 점이 가장 힘듭니다.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치료를 받거나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는 하루새 190명 넘게 늘어서 1,700여 명에 달하는데 누적 환자는 2,700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고 앞으로도 일상회복으로 가려면 언론의 음식을 맞게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 유행 규모를 줄여야 하지만 확산세는 아직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약 2,409명으로 한 주 전보다 426명 넘게 늘었는데 수도권은 21% 가까이, 비수도권은 28%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안이 왜? 요인이 있지만 앞으로 2주간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이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국민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오늘 16, 17살을 시작으로 청소년 접종 예약에 들어갔는데 미성년자 접종은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또 백신 패스를 준비하면서 미접종자 차별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홍정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전국민 77%, 16살 이상 성인으로 좁혀보면 90%에 달합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완화 혜택, 이른바 백신 패스가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청소년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16살과 17살은 18일부터, 12살에서 15살은 다음 달부터 접종을 받는데 성인과 동일한 용량의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시안이 왜?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입장에서도 조금 부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은 최근 하루 평균 확산 확진자가 192명 정도 나왔다며 해외에선 청소년 접종에 큰 부작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면속을 계속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학습상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 병원 편입 분석의 효과는 접종 쪽의 이익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아청소년 예약 접종률도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은혜 교육부 장관은 백신 미접종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접종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있죠. 네.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주식회사서 내용을 보면요. 공사 측은 대주주로 참여해서 우선 배당을 받지만 배당액은 1,800억 원대로 제한돼 있습니다. 초과이익이 발생해도 성남유치공사는 이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주주협약에 없는 배경이 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런 이상한 의사결정 구조와 사업 설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가 수사의 핵심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걸 몰랐을 리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 셈이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가 구속되면서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도 선명하게 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런 후보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냐며 직접 탄을 날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총리 시절 부동산 등으로 민간이 배를 불렸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측근의 비리가 최종 지휘권자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일부 우위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그런 인사와 행정을 했던 후보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냐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비유할 만한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TV 토론에선 두 후보가 지난 토론보다 더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공직을 맡았을 때도 사고가 많았다고 공격했습니다.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 에이. 에이.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 진상 규명 운동을 통해 에. 부정선거를 예측해온 하태경 후보
에. 충분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7천여 건 달린 건 보셨죠? 그래서 보셨습니까? 그 포털 속에서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원희룡 후보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 저격수를 자처하며 사람이 되면 잠시요. 장시요. 뿐만 아니라 가스 가격 상승, 중국의 전력난 등의 시우야. 장시요. 1차 포도표 때문에 채널 돌려버렸어. 장시요. 10%포인트 늘어난 가운데 봐봐. 이거 봐봐. 에. 다양한 메시지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이태입니다. 딱 걸려. 딱. 정의기억연대 후원금과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구체적인 기소 내용이 재판 1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시오는 청소도 잘하네. 발 마사지를 받고 과태료 세금은 물론 딸 계좌 송금된 이력까지 세세히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금된 돈을 윤 의원이 개인 돈처럼 이제 17차례나 쓴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윤 의원은 과거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부정한 사연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검찰 공소장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보원 기자가 그 핵심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윤미향 의원 공소장에 청구된 37장 분량의 범죄 일람표입니다. 정대혁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며 1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돈쓰기 내역이 적시돼 있습니다. 2013년 6월엔 홈쇼핑, 2015년 1월과 2월엔 시오 청소하고 있어. 발 마사지로 후원금을 썼습니다. 갈비집이나 돼지고기집 등 음식점 사무도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윤 의원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법제로 단정짓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엥까. 엥. 엥. 응? 뭐야? 고양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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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의 응? 법시가 위해 국민적 탭. 관심이 컸지만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며 공소장 공개를 1년 넘게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소 11개월 만인 지난 8월 첫 공판이 열렸고 이번 국감에서 공소장 일부인 범죄 일람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원하. 엥. 재판 결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이 침묵은 또 어떤 침묵인지 사실 저는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정의연 부정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은 여가부는 감독기관 조치를 보고 윤미향 의원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윤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에서 소명된다는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까꿍. 엥.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까꿍. 이후 윤 의원은 엥. 생일을 축하한다며 코로나 4차 길할머니 지난 8월에 까꿍. 세부 보호법 발의에 참여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엥. 에헤헤. 국민의힘은 윤미향이 있어야 할 곳을 에. 시골하고 비판했고 야권 대선 주자들도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원직에 엥. 조문련과 비교하며 사퇴를 아이 가만 있어. 정의당도 후원자들의 사표를 줬다며 왜 이래? 제2주니까 좀 이상하죠. 시안이 슈 뭐 먹노? 접종률이 90%를 넘었고 시리얼 먹나? 네. 스페셜 예약이 시작되는 맛있어요. 일상 회복 단계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맛있다 해봐.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알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패스가 한시적인 제도라며 유효기 나? 규정과 청소년 맛있다.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맛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종로에서 갑자기 전봇대가 부러져서 700여 세대가 정전되고 차 2대가 부서졌습니다. 이 전봇대가 왜 부러졌는지 한국전력 측이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취재진이 전문가 문의를 해봤는데 이 제도적 결함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이 밀집한 서울 종로의 한 골목길. 굵은 전봇대가 바닥에 쓰러지고 전선이 어지럽게 엉켰습니다. 맛있지? 전봇대 3개가 부러진 건 새벽 1시쯤. 이 사고로 근처에 있던 차 2대가 부서졌습니다. 손수건이나 뭐. 처음 부러진 전봇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전봇대 주면은 밑부분이 좋겠습니다. 발달하면서 전선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수. 이 때문에 바로 옆에 연결된 다른 전봇대 2개도 연이어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76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전력 공급은 대부분 아침에 이루어졌지만 160여 세대는 낮 1시까지 정전이 이어져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니 너 설치 잘못해. 얼마 전에 서울에서 비 올 때 바람도 사고 엄청 부는데 그 2005년에는 바람이 세워졌습니다. 대단해가 부러진 크레인이 전신주에 끼었잖아. 별담명해 턱이 본 한 붙거든. 건축학 교수는 콘크리트에 섞인 자갈 크기가 알사탕처럼 크다며 외부 충격 없이 난 사고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대낮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녀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식당에서 술을 나눠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는데 옆자리 손님의 신고와 추적으로 15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2명이 식당에서 걸어 나오고 뒤이어 남성 1명이 따라와 주차된 차를 향합니다. 이때 시간은 오후 3시 10분쯤.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남녀 3명은 음식점 바로 앞 이곳에서 태연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들은 식당에서 소주 4병과 맥주 2병을 마셨는데 운전을 한 겁니다. 옆자리에서 이를 지켜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한 뒤 차를 몰고 따라갔습니다. 음주운전 차량들은 추격을 눈치챈 듯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가 하면 좁은 골목길로 내달리기도 했습니다. 차가 좀 인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골목길 같은 데로. 추격전은 15분가량 벌어졌고 음주운전 차량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멈춰섰습니다.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서울 강남경찰서는 운전자 2명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자 1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수류탄을 발사하는 유탄 발사기라는 무기 저기-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엄마가. 국내 업체가 생산한 K4 기관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엄마가. 사격 도중에 내부 폭발로 장병들이 부상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탄피 주머니만 달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먹지마. 얘는 이제 5cm 두께 강철 장갑차도 관통할 수 있는 살상 반경 10m의 유탄이 사격장 뒷탈면을 연결시키며 먼지 바람을 일으킵니다. 국내 기업인 S&T 코티브가 생산하고 있는 K